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를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빈 뉴스입니다. 자, 애플은 아이폰 SE3의 내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정보는 좀 뜬금없는 곳에서 나왔는데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서 내놓은 3분기 스마트폰 시장 분석 관련 보고서에서 이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닥 디테일한 내용은 없지만 아이폰 SE 모델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SE3가 언제 출시되는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아마 있겠죠. 일단 애플이 2022년 1분기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 증시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증시는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적하면서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철회 속도를 높일 것이다 라고 언급한 이후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또한 연준이 2주 뒤에 열리는 회의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 축소 일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서 내년 금리 인상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지수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백신 업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엔텍의 CEO는 로이터를 통해서 바이오엔텍 그리고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높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모더나의 CEO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현재 코로나 백신이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전했습니다. 자, 며칠간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은 오미크론과 연준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애플 맥북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레딧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내용은 일부 16인치 모델의 경우 맥북 프로 사용자들이 맥세이프 충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전원을 끄고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다는 사용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해당 문제를 겪었던 사용자 중 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애플에 문의를 하니까 애플 측에서 사용자의 맥북 프로와 충전기를 회수하고 새로운 맥북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일단 원인에 대해서는 예상하셨겠지만 애플 쪽에서는 전혀 전달한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면 아마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이 늘 그래왔듯 이와 관련해서 따로 코멘트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 이제는 모 회사가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죠. 메타는 최근 영국의 경쟁시장청 CMA로부터 GIF 메이커, 이걸 GP라고 읽어야 되나요? GP라고 읽어야 되나요? GP의 매각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GP를 통해서 경쟁업체에 액세스를 제한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과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영국 내에서 GP GIF 사용자들이 해당 제품이 다른 플랫폼 액세스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이유로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 그리고 왓츠앱, 여기에 인스타그램 등으로 트래픽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이 내용이 보도된 게 화요일이었는데 이날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통에 조금은 그쵸. 자, 퀄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테크 서밋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젠 1을 발표했습니다. 이름 표기 방식이 바뀌었죠. 이전에 이와 관련해서 퀄컴이 기존 스냅드래곤 모델명 표기 방식을 바꿀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결국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스냅드래곤 898로 예상되었던 퀄컴의 최신 플래그십 모바일 칩은 스냅드래곤 8 젠 1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퀄컴은 휴대용 게임 콘솔 시장을 노리고 스냅드래곤 G3X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비디오카즈의 보도에 따르면 퀄컴은 레이저와 협업을 통해서 개발자 키트를 개발했고요. 120Hz 그리고 HDR을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며 엑스박스 게임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스트리밍 장치인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G3X는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실성능은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나저나 이 장명 센스가 저는 좀... 삼성전자는 자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삼성이 개발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공개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차량에 사용하는 5G 통신칩과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그리고 전력 관리용 칩, 이렇게
3종을 공개했습니다. 이 5G 통신 칩은 차량용으로는 업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칩은 8개의 ARM 코텍스 A76 CPU 코어와 11개의 ARM 말리 G76 GPU 코어가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4개의 디스플레이와 12개의 카메라 입력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내부 디스플레이 출력과 또 외부 카메라 입력을 통해서 더 깔끔한 서라운드 뷰 및 주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의 하이파이 4 오디오 프로세서가 탑재되어서 고음질의 사운드 출력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강화된 암호화 기능이 탑재되어서 스마트 키의 보안 부분도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 칩도 현재 양산 중이고 이건 LG전자에서 개발한 폭스바겐 ICAS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결국 삼성도 자동차 관련 칩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데 빠질 수 없겠죠. 또한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들어가는 영역이니까 더 메리트가 있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얼마나 많은 제조사에서 채택하느냐라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삼성 자동차만 그대로 있었어도 아마 100% 전량 탑재였을 텐데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르노 삼성은 삼성 자동차는 아닙니다. 르노에 삼성이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이마저도 내년에 브랜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아예 삼성 이름이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에이다 러블레이스, 그러니까 RTX 40 시리즈는 그동안 흘러나왔던 소식에서처럼 이제 삼성의 품을 떠나 TSMC의 5나노 공정을 통해서 빠르면 2022년 생산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대만의 디지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TSMC 및 엔비디아 파트너들이 내년 RTX 40 시리즈 GPU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소문에 의하면 플래그십 기준 RTX 40 시리즈는 현재 RTX 30 시리즈의 2배 가까운 스펙 향상을 가지며 이를 통해서 상당한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 소모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AMD에서 준비 중인 RDNA3 아키텍처 기반의 RX 7000 시리즈의 성능 향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일단 다음 세대에서는 AMD나 엔비디아 모두 그래픽 성능 향상에서 나름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시 시점이 디지타임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내년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면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새로운 제품 출시 스케줄 등등 참고해 볼 때 타이밍이 너무 빡빡하네요. 자, 그보다 이놈의 미쳐 돌아가는 시장 상황이 그때까지 가는 건 아닐지. 진짜 그렇게 되면 정말 헬인데 말이죠. 아버지, 그거 하나 사주있어. 이 새끼 말이가 그게. 와예. 쪼린다든가. 아, 진짜. 자, 유튜브 러블라스 채널은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오늘은 대전에 거주하시는 24살 양꾸미님의 생일입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또 남쪽의 섬마을에 살고 계신다는 19살 머리가 이거 노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머리가 빅님은 이제 수능 끝나고 놀 일만 남았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작년부터 코 시국 때문에 이 수험 준비한다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요즘은 수능 끝나고 어떻게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수능 끝나고 학교 가면 오전 수업만 했었거든요. 사실 수업도 아니죠. 그냥 오전에 가서 생존 신고하고 또 하루에 영화 한 편씩 그냥 보고 집에 왔으니까요.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시절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비디오 테이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때는 영화 보고 싶은 걸 학생들이 테이프 빌려와가지고 시청각시에 이렇게 던져주고 했었습니다. 이 교실에 있는 그 작은 CRT TV 그게 한 20인치쯤 됐나? 여튼 참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려서 시력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그걸 자막까지도 있는 것도 이렇게 보곤 했는데 그때는 홍콩 느와르물이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추억도 없네요. 요즘은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아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영화는 안 보실 것 같은데 여튼 살면서 딱 한 번 있는 시간이니까 후회 없이 재미있게 친구들과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정말 지금 요 시간이죠. 요 시간 2번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소중하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광주에 사는 이효재님 12만원에 Z590 비전 G 샀어요 라고 하셨는데 많이 기분이 좋으셨나 봅니다. 축하해요.
거기 장착할 CPU도 잘 구하셨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구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사시는 제트님, 오늘부터 대학 면접 때문에 필요한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꼭 가고 싶은 대학이라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잘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조건 다 잘 될 겁니다. 잘 돼야 돼요. 저도 인생이 다 박살나가지고 이제는 끝인가 보다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무조건 다 잘 되고 행복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제트님 잘 될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무조건 됩니다. 제가 정말 그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무조건 된다. 아시겠죠? 무조건 됩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제가 12월부터는 여러분들 사연으로 소통을 하면서 또 일주일에 한두 분이라도 약소하지만 이렇게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이렇게 선물 드리면서 응원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2월 시작이니까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제트님께 커피 기프티콘을 요 영상 찍기 전에 벌써 선물로 드렸습니다. 자, 약소하지만 그냥 작업하시다가 피곤하면 한 잔 드세요. 응원할게요. 파이팅! 자, 12월의 첫날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을 우리 모두 잘 마무리해 봅시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